요즘 50대 넘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나름 준비도 했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다 싶은데 막상 돌아보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퇴직은 다가오는데 연금은 아직 멀었고 그 사이에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뉴스에서는 맨날 숫자만 던져주고 전문가들은 뭔가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듣고 나서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죠. 저도 이번 뉴스 보면서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딱 한 줄에서 멈칫했어요.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 아시죠? 빙하에 생기는 깊은 균열이요.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못 나오는 그 틈. 그 단어를 퇴직 이후의 소득 공백에 가져다 붙인 거잖아요.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무섭다기보다는 딱 맞는 표현이라서요. 이게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계신 현실이니까요. 60세에 일이 끊기고 63세가 돼야 연금이 시작되는데 그 3년은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리고 그 63세도 조금 있으면 65세로 밀린대요. 그럼 5년이에요. 5년.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살아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 정년 연장 얘기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또 나왔네 하고 스크롤 내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예전엔 이게 그냥 정치권에서 한 번씩 꺼내는 카드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고요? 숫자가 이제 버티질 못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예요. 1위. 이게 부끄러운 숫자인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쌓여온 거고 지금 그게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뉴스에서 진짜 충격받은 게 따로 있어요. 숫자나 제도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거요.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은 아직 멀었고 그렇다고 다시 취업하자니 나이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리고 그 사이 몇 년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얘기 50대 이상 분들한테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당 안 된다고 해도 내 배우자 얘기일 수 있고 내 친구 얘기일 수 있고 몇 년 뒤 내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그냥 정책 얘기로 듣지 않으려고요.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짚어보려 해요. 어렵게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뉴스가 실제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근데 저는 그냥 기사 내용 읽어드리는 건 안 하려고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핵심이다 싶었던 것들만 추려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지금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33년이 되면 65세로 또 밀려요. 그 말은 일은 60세에 끝나는데 연금은 빨라야 63세, 늦으면 65세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가 최소 3년, 최대 5년이에요. 이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데요. 틈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틈. 두 번째는 그래서 정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직원을 오래 쓴다는 건 곧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래 일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가는 그 방식이요. 그러니까 나이든 직원이 오래 남아있으면 회사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건데요. 오래 일했다고 자동으로 월급 올려주는 방식 말고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월급을 정하자는 거예요. 이론적으론 그럴듯해요. 근데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는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할게요. 네 번째, 그리고 제가 보면서 가장 이거 쉽지 않겠다 싶었던 부분이요. 임금 피크제 얘기예요.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2016년에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걸 도입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대법원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건 나이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순간부터 임금 피크제가 기업한테 꽤 까다로운 제도가 된 거예요. 회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도입하는 건데 법 기준에 맞추다 보면 아끼는 게 별로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기업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운영하면 의미가 없어지네요 라고요. 그 말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단순히 돈 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소득도 더 생기고 연금 받기 전 그 공백도 메울 수 있고 언뜻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해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년 연장이 곧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라요.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빨라요. 나이 든 직원이 오래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연차가 쌓인 직원은 월급도 높으니까 같은 돈으로 젊은 직원 2명을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고령 직원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이 늘어나도 실제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우픈 얘기인데요. 임금 피크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월급 좀 깎이는 대신 자리는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게 맞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는 월급이 깎이는 폭이 어마어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곳은 피크 시점 대비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크게 안 줄고요. 자리는 지켰는데 받는 돈은 확 줄어든 거예요. 그게 과연 진짜 배려인가 아니면 그냥 비용 절감인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2022년에 칼을 든 거거든요. 월급만 깎고 그에 맞는 배려는 없다면 그건 나이 차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려니까 이번엔 기업 입장에서 그럼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는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인데 그 손해를 누가 얼마나 감당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는 거예요. 정년 연장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임금 피크제는 배려냐 착취냐. 이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 나쁘다로 보면 반드시 뭔가를 놓치게 돼 있어요. 잠깐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직장 다니기 시작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만 해도 정년이 뭔지,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으니까요. 회사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정년까지 갔고 퇴직하고 나면 자식들이 챙겨주는 문화도 있었고 퇴직금도 꽤 됐고 그 시절엔 노후가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도생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었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동시에 돈이 버텨야 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 거잖아요. 예전엔 퇴직하고 10년, 15년 정도면 됐는데 이제는 퇴직 이후에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한테 기대는 문화도 많이 옅어졌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쁜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건 어느 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일상처럼 나오잖아요. 정년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정년이 60세라고 해도 현실에서 체감하는 정년은 훨씬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황에서 연금은 점점 늦게 시작되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고 2016년에 정년 60세가 법으로 의무화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때 임금 피크제도 우르르 도입됐어요. 오래 있을 수는 있는데 대신 월급은 깎이는 구조가 된 거죠. 그게 배려였는지 타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이었는지 지금도 판단이 쉽지 않아요. 분명한 건 그때도 완벽한 해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연금 재정은 빠듯해지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가까이 와볼게요. 정년 연장이니 임금 피크제니 이런 말들이 뉴스에서 나오면 왠지 나랑은 좀 먼 얘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국회에서 하는 얘기, 대기업 얘기, 전문가들 얘기. 그냥 채널 돌리고 싶어지는 그 느낌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거든요. 먼저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온 분이 어느 날 회사에서 슬쩍 얘기를 들어요.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가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행정 절차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월급이 줄어든다는 건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외식을 줄이게 되고 여행 계획을 미루게 되고 자식한테 용돈 주는 게 눈치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심리적으로 뭔가 내가 이제 슬슬 내려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이랑 연결되거든요.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한테 월급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감각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 얘기도 해야 해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정년이 늘어나고 고령 근로자가 자리를 오래 차지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내 자식이 들어갈 자리가 좁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그게 내 아이 기회를 막는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소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아는 얘기잖아요. 불안하면 안 써요. 당연히. 그러면 동네 상권도 영향을 받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전체 분위기가 움츠러드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요. 이 문제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내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하나라는 감각 자체가 흔들리는 거요. 예전엔 그나마 큰 그림이 있었어요. 몇 살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살고. 근데 지금은 그 그림 자체를 그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정년이 바뀔 수도 있고 연금 받는 나이도 바뀔 수 있고 회사 사정도 모르고 그 불확실함이 일상 속 피로감으로 쌓여요. 뉴스 볼 때마다 괜히 한숨이 나오는 게 단순히 뉴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미래가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오셨으면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정년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늘어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임금 피크제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한 것도 있고 젊은 세대 일자리도 걱정되고 내 노후도 걱정되고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거든요. 이 문제에 깔끔한 정답이 있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해요. 이 문제를 누군가의 잘못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기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고령 근로자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고 싶고 소득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밀어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당연한 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걸 세대 갈등으로 프레임을 짜면 결국 서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임금 피크제를 잘 정비하고 연금 수령 나이를 조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실제로 어떤 감각으로 이 변화를 맞이하느냐가 같이 바뀌어야 해요. 오래 일한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문화, 나이 든 사람이 조직 안에서 짐이 아니라 경험으로 대우받는 문화. 이게 법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문화가 바뀌는 건 제도보다 훨씬 느리고 어렵죠. 그래서 더 답답한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논의가 계속되는 게 아예 묻혀버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더라도 계속 꺼내놓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게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완벽한 해법을 기다리다간 그 소득 크레바스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요. 이 뉴스가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감각이 맞는 거예요. 불안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불안이 그냥 막막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해요. 내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왜 이렇게 됐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게 불안을 없애주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는 알게 해줘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으면 해요. 오늘 꽤 긴 얘기를 같이 했네요. 중간에 머리 아프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어디선가 고개가 끄덕여지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대목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뭔가 울컥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냥 뉴스 속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랑 붙어있는 얘기니까요. 저는 오늘 이 대본 쓰면서 계속 한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떤 분이 수십 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어느 날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평일 낮에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집에서. 그게 나쁜 장면이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분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분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속도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년 연장도, 임금 피크제도, 연금 개혁도. 다 결국은 그 속도를 어떻게 맞출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속도를 맞추는 건 숫자로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속도가 있고, 제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 문화가 바뀌는 속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셋이 제각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장 뭔가 확 바뀌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요. 모르면 그냥 무섭기만 한데 알면 적어도 뭘 무서워하는지는 알게 되니까요. 오늘 이 얘기 혼자 다 소화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딘가에 살짝 얹어두세요.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 내 주변 사람이랑 한 번씩 꺼내보세요. 거창한 토론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 요즘 이런 거 생각하더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결국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방식이니까요. 거창하지 않게, 근데 계속.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